걔는 무조건 폭락한다 그래. 근데 폭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듣기를 원해. 걔는 막 20만, 30만이야. 경기도의 부동산 다 죽었대. 근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봐. 근데 그런 걸 원하는데 우리 방송은 이제 그렇게 돼서는 그렇지. 천천히 가도 진실 방송이죠. 우리는 그 대신 지식을 주는 방송이 좀 기본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선동하기보다는. 지금 그 최고 구간이 42%가 됐죠. 네, 최고 구간이시죠? 8,400만. 아니야, 나는 6%야. 거의 절반을. 뭘로 해갖고 하시는 거지? 네, 설춘환의 마수열전. 설춘환입니다. 우리 권정희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한길합동의 권정희 법무사입니다. 네, 사실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어색하게 또 재미나게 또 스타트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시간 한번 마련해 봤는데,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인기가 좀 많은 게,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법인, 1인 법인,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제 법인을 좀 만들었다가 또 법인의 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한데, 그렇죠. 어때 요즘에 실제 상업등기 해보시면 네. 1인 법인 많이 있나요? 거의가 다 2인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최근에? 네. 그러니까 딱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이제 주주가 한 명이다. 이런 네. 의미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대표님이 본인이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죠. 아,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네. 무주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만약에 주택을 낙찰을 받게 된다 또는 매수하게 된다. 그럼 무주택으로 청약이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 만약에 설춘환이가 그렇다. 네네. 그러면 이제 설춘환이가 그냥 주식회사 설춘환 1인 법인 설립해서 그냥 그걸로 매수하고 낙찰받고 이래도 그냥 개인 설춘환은 가능하죠. 여전히 무주택. 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 중과가 없잖아요. 없죠. 법인은 그죠? 법인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거잖아요. 양도세가 맞습니다. 없이. 네네. 그래서 엄청 싸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었다. 왜 나만 말을 다 하게 해? 너도 맞수니까 난 마수가 아닌가 봐. 알겠어. 마수답게 얘기해. 마수답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마수답게. 알겠습니다. 권법무사.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그냥 우리 설춘환과 1인 법인 주식회사 설춘환은 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격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아, 사람은 인격을. 그냥 태어나면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네. 법인은 그냥 법에서 만들어준 거죠. 넌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설춘환과 1인 법인이 주식회사 설춘환은 완전히 다른 거군요. 완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예,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설춘환과 주식회사 설춘환이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다 네, 가능하니까 완전 네. 다르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반면에 설춘환과 개인 사업자 설춘환은 동일해요. 그러나 설춘환과 주식회사 1인 법인 설춘환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런 거를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법인은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 엄청나게 비싼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1인 법인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많이 하세요. 500만 원 됩니까? 100원도 됩니다. 100원 됩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5천만 원 이상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벌써 옛날에 없어졌네요. 그랬네요. 옛날 얘기네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네, 옛날 네. 사람? 야, 2살 차이 나는데, 진짜. 사실 뭐, 1인 법인과 관련해서 요즘에 좀 붐이 좀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워낙 많으시죠. 또 정부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다주택자들 또는 개인들 많이 압박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요즘 분위기상 1인 법인 만드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하루에 설립이 한 3-4건 정도? 3-4건 정도.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1인 법인을 좀 만들고 싶다, 법인을.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권정희 법무사한테 연락해서 제가 1인 법인 좀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의 프로세스를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쉽게. 어려워. 쉽게 좀 해줘, 쉽게 제발. 얘기하는 게 어려워, 이게. 엄마한테 설명한다고 해주면 되잖아. 자, 쉽게 해 갑시다. 쉽게 그럴까요? 네. 주주가 한 명이면은 그 네. 주주의 장고증명서 준비하시고요. 제가 장고증명서. 그럼 네네. 제가 하나은행에 있는 네. 1,000만 원짜리 네. 장고증명. 하나 가져오시면 네, 됩니다. 하나 갖다 근데 주고. 설립이 그냥 저희가 1,000만 원 자본금 할 건데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다. 네. 10억짜리 갖다 주세요. 그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본금 이상이면 된다. 자본 이상이 된다. 네. 옛날보다 저희가 좀 편해졌어요. 네. 옛날엔 무조건 주금 납입하셨어야 됐는데 네. 지금은 뭐 1인 주주의 장고증명서로 10억 미만은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금 납입과 또 잔고증명 어떻게 다른가요? 주금 납입은 은행에 있는 별단 예금 계좌에 들어가 있어요.
결단적인 게 뭐야? 그냥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주식의 단위가 이제 주식인데 거기에 대한 주식의 대금. 대체금을 네, 납입해야 거기에 된다.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이 있어야죠. 임원. 제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감사. 그 감사는 아니고요. 네. 이게 회사의 설립 절차를 또 어려워지는데요. 네. 괜찮아요. 단지 그건 이해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럴까요?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쉽게 생각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절차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그렇죠. 한다라고 했을 때 주주가 아닌 임원 한 명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임원분들은 또 취임을 승낙해야 돼요. 네, 취임을 승낙. 취임 승낙하시기 위해서는 인감도장, 네. 인감증명서, 네. 그리고 등기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 아직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증빙 자료로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 갖다 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다 알아서 하고요.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렇게 1인 주주가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분을 발기인이라고 해요. 네. 그 발기인이 본인이 뜻을 세웠다는 거죠. 아, 나는 네. 앞으로 네. 이런 법인을 해서 네. 이런 업무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정관을 작성하고 주금을 납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시 임원을 선임하는 그런 절차들 그게 발기인 총회라고 하고요. 네. 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디에다 법인을 놓겠다. 본점 네. 소재지 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면 제가 이제 1인 법인을 설립할 건데 네네. 제가 대표이사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저 말고 다른 사람, 아니 와이프를 하나 네네. 데려다 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적사항을? 네. 알겠습니다. 감사는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감사는 필요 없나 보다. 옛날 사람. 옛날 사람입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0억 미만은 괜찮습니다. 10억 미만은? 네네. 그럼 오직 저 혼자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또 유리한 점, 아까 제가도 얘기한 거 있지만 또 전문가답게 몇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책임 재산, 또 말이 이상하네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에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저야죠. 네, 권리, 의무 모든 게 기속 주체가 되는데 네네. 법인이 된다고 하면 내가 주주면 네. 투자한 금액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돼요. 그렇군요. 법인하고 네. 개인 주주는 분리된다. 책임이. 그렇구나. 그럼 제가 좀 약간 뭘 잘못할 것 같으면 설춘안으로 계약하지 말고 주식회사 설춘안이라 계약하면 좀 되게 좋겠네요. 일단 그러면 이제 주주로서의 자기 투자금 안에서만 책임지신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인세가 좀 낮다 보니까 네. 아까 양도세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고 또 어찌 보면 법인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좀 빼내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법인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출잔이라는 제한은 좀 있는데 네. 아는 세무사님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주셨던 건데 네네. 개인이 만약에 5억을 단기 순이익을 벌었다. 벌었다. 개인 사업자가 네. 그랬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네. 단순 세금만 비교하면은 5억일 경우 1억 7,400 정도 네네. 세금을 납부 네. 하셔야 돼요. 많이 냈네. 왜 굉장하죠? 네네. 근데 법인이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그냥 네네. 소득세만 기준으로 했을 때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정도? 네. 한 1억 정도 세이브가 되네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법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출은 좀 제한이 있는데 네. 대표자가 급여를 가져가죠. 네, 그렇죠. 주주로서 또 배당도 받아갈 수 있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그 시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점을. 바로 절세 포인트다. 그렇군요. 네. 네. 하여튼 뭐 그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일단 세금적인 측면이 네. 상당히 좀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다 뭐 고민하시는 것들이 세금인데 네네. 지금 최고 구간이 42%예요. 42%죠. 네, 42%. 네. 그래서 너무 애국적인 건 좋은데 이제 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알겠습니다.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법무사도 세무사 자격증을 하나 더 따야 되겠네. 그러면 업무하기가 그죠? 수월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나한테 일 주는 세무사님들이 다 어떻게? 그러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야지. 그렇구나. 자생력을 위한 방송 아유. 설춘안의 맛수 열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또 그 법인 등기를 좀 부탁하면 네네. 법인 등기는 뭐 다음날 바로 되나요? 어떻게 시간이 좀 걸리나요? 일단 절차는 그러니까 상법상 나와 있는 모든 절차를 지키자고 한다면 시간은 좀 걸려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서 모든 네. 안내를 한꺼번에 해드리고 네. 그런 다음에 필요 서류들을 다 안내해드리고 준비가 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빠르잖아요. 네. 등기 접수되고 2영업일에서 3영업일 정도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료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법인 등기부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없었던 법인이 생기는 거죠. 그런 네.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새로운 어쨌든 인격책 하나 생긴 거죠. 애를 하나 낳은 거랑 같은 거죠. 애를 낳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전 애를 2명 낳아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하면서 요즘에 그 셀프 등기 네. 좀 많이 있나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어요. 아, 셀프 등기가? 네. 아까 네. 그 등기소에 아직 직접 가서 신청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가보면 네. 회사에서 직원들을 시켜서 네.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꼭 굳이 뭐 1인 법인 할 수도 있고 네. 적절하게 그죠?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장단점이 그냥 개인이 할 거면 또 개인이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그죠? 나쁘지는 않은데 네. 절차를 제대로 못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들이니까 네네. 다 상법의 규정에 맞도록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 물론 법을 설명해드리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 놓치시는 거죠. 아, 그러면 진짜 궁금한 한 가지. 네,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법무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이제 뭐 자본금이나 네. 증가되는 자본금, 네. 뭐 하여튼 모든 건 금액에 따라서 연동된다고. 아니 뭐 보시면 하늘 됩니다. 똑같은데 뭐 비용이 크다고 더 많이 받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어떻게 신경 쓰죠? 당연히 신경 쓰죠. 네. 하나하나. 아, 만약에 열과 성을 다해요. 1,000만 원은 무시하고 아, 10억이면 무슨 말씀? 넘쳐. 아니. 이런 거야? 그건 아니지만 인성이 돼야 됩니다. 인성이. 자본주의라. 알겠습니다. 권력욕이 있죠, 그죠? 권력욕. 네, 권씨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권씨입니까? 네. 애드립으로 좀 좋은 걸 쳐줘. 아니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럼 제가 1,000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법무사 비용, 그냥 설립 비용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좀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네. 자본금액의 1,000만 원 그냥? 만약에 본점에 따라서 조금 네. 다른데요. 네. 본점이 지방이다. 아, 자본금의 1,000분의 4의 네. 등록세. 천문사에 등록세. 예, 거기에 20%의 지방교육세. 네. 근데 만약 나는 서울에 있어야겠다. 네. 자본금의 1,000분의 12의 5세배. 네, 등록세 그리고 거기에 20%의 지방교육세. 네. 자, 빼고 법무사 비용. 1,000만 원, 40만 원, 1,000만 원, 40만 원 알겠습니다. 1억은 1억도 60만 원. 얼마 안, 차이가 안 나네.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그쵸. 더 받아요. 그럴까요? 그렇지. 싼 편이네. 아, 저렴하죠.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설립 등기도 하지만 가끔 또 변경 등기도 해야 되잖아요. 아, 해야죠. 대표이사가 바뀐다든지, 그죠? 대표이사 이사 갔다. 이사가 이것도 그죠? 해야 변경 되고. 등기. 네.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변경 원인이 생겼다고 하면은 2주 내에 등기하셔야 되고 네. 등기가 해태되면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그 현물 출자 방식에 의한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또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기 뭐 아파트를 현물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겠다. 네네네. 이게 뭔 소리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쉽게. 거는 이제 부동산을 예로 들 수도 있고 어. 근데 나는 부동산은 하나도 없다. 네. 근데 난 특허권이 있다. 그럼 현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는 물건일 수도 있지만 네. 자산이라고 계상할 수 있는 모든 뭐 게 특허권 현물 이런 출자에 것들. 그렇죠. 네. 영업권도 있을 영업권도 수 있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게 다 현물 출자의 대상이 되는데 네. 그걸 다 감정 평가 받아서 감정도 받아서. 그렇죠. 너무 힘드네.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 가치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업권이 제일 괜찮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다, 그죠? 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사, 우리 권점희 법무사를 모시고 너무 유익한 방송, 너무 유익한 어떤 그런 너무 가지고 코멘트 있는 거 너무 아니에요?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길 바라면서 오늘 설춘환의 맞수 열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너무 이상했다, 그죠? 설춘환의 맞수 열전,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ход다고 하셨는데. 아니, 지금 섞었으면.